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부좌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부좌를 튼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책상 다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가부좌가 한자를 어떻게 쓰고, 그 모양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살펴보고요. 이 가부좌란 말이 나오면 이제 반가사유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때 가자, 반가, 가부좌, 이제 같은 글자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가부좌라 보면 글자 잘 보기 힘든 글자예요. 책상다리 할 가다. 우리가 책상다리 한다 하죠. 그때 쓰는 가다. 또 책상다리 할 부다 하면 가부라는 것은 책상다리 한다. 그리고 앉을 좌다. 책상다리 해서 앉는 것을 가부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발족자. 결국 발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므로 발족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제 글자가 쉬운 글자예요. 발음이 여기서 왔다. 더할 가자다. 또 제압의 부자다. 이렇게 해서 가부. 좌는 이제 앉는다. 사람 인자가 두 개 있죠. 사람이 흙 위에, 땅 위에, 바닥에 앉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부좌라는 것을 사전에서 볼 때 주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씁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가부좌를 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책상다리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좌선을 할 때 앉는 방법이 하나다 이렇게 되고, 가라는 것은 발바닥을 얘기하고 부라는 것은 발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일단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부좌를 겼다 또는 가부좌를 틀다, 가부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가부좌, 가부좌를 튼다, 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가부좌를 줄임말이 가부좌다, 가부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반가부좌하고 조금 상대적인 얘기다. 반만 가부좌 한다. 자, 책상다리를 할 때는 양쪽 다리를 이렇게 다 겹치는 건데 한쪽만 겹치는 것, 그것을 이제 반가부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다리 한다는 것을 반좌라고도 한다. 반좌. 네, 그렇죠. 반은 이제 평평하다, 넓다, 반석이다 할 때 쓰는 얘기죠. 그래서 반좌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제 앞에서 가부좌란 말을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이제 정확하게는 길상좌가 있고 항마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교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불교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발을 오른쪽 발을 먼저 얹느냐 왼쪽 발을 먼저 얹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나눠진다. 어쨌든 이러한 모양들이 있다.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부좌를 하게 되면 이제 반가, 그렇죠. 반만 가 한다는 것이죠. 반가 사유상, 생각하는 어떤 상을 얘기한다. 반가 사유상이 있다. 그렇죠. 연화대, 연꽃으로 만든 어떤 받침 위에 걸터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에 얹고 가볍게 숙인 얼굴을 오른손으로 괜 모습의 불상이다. 또는 그런 형식을 이제 반가사유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다. 모양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반가사유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제 반가사유상인데 삼국시대 것인 모양입니다. 이래서 발을 한쪽만 이렇게 올렸다.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가가 된다. 반만, 한쪽만 했다. 이렇게 되죠. 이 연화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반가사유상 할 때는 가부좌란 낱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살펴보면 더할 가자가 기준이 돼서 만드는 또 가라는 발음이 나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넣으면 절을 얘기하는 절가다. 우리가 가람이다. 가람. 그렇죠. 절을 얘기할 때 가람이라 할 때 이 가자를 쓴다. 또 안에 나무 목을 넣으면 시릉, 선반이다. 시릉가, 서가다 할 때 그렇죠.
또 이렇게 깃벌 희자와 같은 위쪽에 넣으면 아름다울 같다. 내 정성이 가상하다 할 때 이렇게 되죠. 또 말맞자를 넣으면 멍에 가다. 어가, 임금이 타는 수레 같은 것을 얘기한다. 어가. 불초를 넣으면 맵다는 뜻의 매울 가다. 가혹하다. 그렇죠? 오디자를 넣으면 가사를 얘기한다. 가사. 스님들이 입는 장삼 위에 입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책상다리 할가라는 것도 이것은 발족자를 붙인 글자가 된다. 부자는 이 부자가 들어가서 발족을 넣으면 책상다리 할 부가 된다. 그렇죠? 도울 부자, 손수를 넣으면 도울 부자다. 상부상조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위에 풀초를 넣으면 연꽃, 부용을 얘기한다. 부용 그렇죠? 자, 책상다리 할 부자를 넣으면 귀부라는 게 있습니다. 귀라는 것은 거북을 얘기하죠. 거북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귀부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어떤 비석 같은 걸 만들 때 거북을 밑에다 하고 그렇죠. 위에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귀부라고 한다. 이때 이제 이 책상다리 할 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가부자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부자 한다. 네. 한자로는 접하기 좀 쉽지 않은 것인데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발격자만 빼면 읽기도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부자 한 것을 반가라고 한다. 반가사유상 이러한 어떤 청동이나 어떤 목재라든지 이러한 유물들은 불교 쪽에서 꽤 남아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